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오늘의 시장이 좀 편안하게 상승했다고 할까요? 이 흐름의 유지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한은의 금리 동결 소식도 있었지만 미국 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면서 또 힘을 받았는데요.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외인과 기관, 이 동반 매수가 양시장 모두 들어와 줬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도 좀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약간은 지수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이 살짝 있었죠. 거기를 좀 뚫어주면 조금 더 위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승세가 내일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세 분의 파트너가 가져온 현문현답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이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주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대표주자들이 좀 강했죠. 이 CPI에 대한 고비를 잘 넘기면서 금리 부담이 완화되다는 평가, 이 안도감의 바이오가 움직였다라는 분석인 건데요. 트럼프와 연관을 지었을 때도 수혜가 가능할지 자세한 내용 파헤쳐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 산업 자체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요즘 핫한 분이죠.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민간 투자도 늘어난 상황인데요. 사실 해외 이슈는 찾자면 정말 많지만 과연 이걸 국내 관련주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을지 매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도 보시죠. 네, 자율주행입니다. 여기야말로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 업종이죠.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간밤에 테슬라에서도 8% 정도 반등이 나왔고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오늘 연속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주도주까지 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나 미증시의 훈풍 오랜만에 커플링 되면서 네. 양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1월 중순이 지나는 현 시황 살펴보면 1월 효과 확실하게 좀 나타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사랑하고 있는 바이오주, 그중에서도 대표 바이오주들 강세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트럼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과연 답변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빅딜 기대, 왠지 모르게 좀 수출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역시나 K바이오주 어떤 느낌으로 좀 봐야 될지 이 답변 누가 해주신 건가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종혁 파트너, 지금 요 대표 바이오주, 네. 빼놓고도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예.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바이오주는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비중 확대 전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스토리가 좋은 바이오주들이 제법 있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이후에는 미국 국채금리의 저항선이 이제 확인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의 어떤 흐름의 어떤 패턴이 확인이 되면은 바이오주 투심이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글로벌 최고의 CDMO 사업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셀트리온의 이제 진펜트라는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내후년 정도의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알테오젠은 SC제형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할로자인과 알테오젠. 그래서 동사의 SC제형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빅파마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올해 대규모 기술 이전 스토리도 부각될 수 있고 네.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8월에 렉나
이라자 플러스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FDA 승인을 받았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처방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 병용요법이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는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고 아마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연매출 1조 클럽에 잘하면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 매출 한 4천억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 있고 또 ADC 신약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기술 이전이 취미 특기입니다. 올해도 대규모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스토리가 올해 작년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주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바이오주들이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그렇게까지 조금은 잠잠했던 느낌이거든요. 네. 뭐 일단 알테오젠이 조금 움직여줘야 이제 그 뒤에 다른 바이오들이 조금 같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 횡보 구간이고요. 또 바이오주 관련해서 다른 분들은 의견 어떠신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영도 파트너님, 예. 바이오주 매수 의견 어떻게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매수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일단은 트럼프 취임식이 다음 주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루 있다 보면 또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금리 동결 쪽으로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들이긴 한데 이 FOMC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좀 늦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성장주로서의 움직임들이 네. 다소나마 좀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제 CPI 발표하고 나서 그렇죠.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에 따라서 오늘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이오주는 맞아요. 네. 근데 이 기조 자체가 중간에 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생각보다 뭔가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가능하긴 한데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예 그냥 미국의 FOMC 결과를 보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타이밍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갔던 종목군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삼천당 제약이거든요. 네. 네. 이제 기업 IR 예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기대감들로 인해서 10% 이상 좀 급등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제약의 IR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제약이 전개를 나가고 있는 이 경구연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에서 비만 산업 자체가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아마 거기에 좀 특화돼 있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임종혁 파트너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있고 상원 통과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네. 이제 생물보안법의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특히 우시바이오로지스 견제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하고 트럼프 당선인도 중국 반도체 바이오 굴기를 제한시키고자 이제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우시바이오로지스의 파일을 이제 스위스의 론자 그리고 카탈란트 그리고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 파일을 뺏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통과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슈에 긍정 반응하는 기업은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지스도 긍정 반응하겠지만 사이즈가 좀 살짝 작은 기업들이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바이넥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긍정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법제화됐을 때 ST팜 같은 기업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전체 분석 사업을 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소마젠 같은 기업도 일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바이오 이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주항공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재차 강세, 우주항공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자, 확인해 보시면 뭐 스페이스X나 로켓랩 등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시대가 개막이 됐다. 자, 답변만 놓고 보자면 긍정적인 쪽 같은데 이거는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뭐 매수 기회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자막에서도 좀 나와 있다시피 지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의 개화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 산업을 과거부터를 쭉 보게 되면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라든지 글로벌 소수 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는데, 작년부터 민간 주도의 어떤 위성이라든지 발사체 개발이 활성화가 됐고, 그러면서 생태계에 대한 확산이 시장 확대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우주 로켓 발사됐던 수가 총 261번 정도가 발사가 됐는데, 이게 23년도에 221회를 발사를 했거든요. 이거보다 한 18% 증가된 거고, 근데 이 중에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 134번을 발사를 성공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스페이스X의 최근 뭐 최고 운영 책임자가 올해는 175번에서 한 180회 정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261회 발사를 했는데, 올해 이제 스페이스X에서만 한 180회 정도로 발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어떤 산업 생태계는 조금 더 활성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1차부터 2차, 3차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단독으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4차부터는 그동안 이 연구원 중심으로 주관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이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민간 주도의 어떤 우주 산업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우주항공 쪽의 분위기를 잘 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네. 이런 구간을 다시 한번 좀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과 이제 다운스트림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업스트림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발사체라든지 위성 제조와 이런 관련된 하드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운스트림이 통신, 데이터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술력이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게 업스트림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더 높은 해당 섹터 쪽을 집중하는 게 어떤 투자 성과를 올리기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방금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는데, 최영동 파트너, 역시나 우주항공 쪽은 지금 매수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걸까요? 예,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우주항공의 공통적인 사항들이, 네. 이게 저도 늘 관심이 있는 종목이고 시장 내에서도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항상 뭔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이야기를 할 때 우주항공이 빠지질 않거든요. 그렇죠.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라요. 음.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맘때쯤에 우주항공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뭐 비공식 미국 국가서열 2위가 지금 일론 머스크로 네. 막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머스크의 사업 구간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아마 연초에 또는 이제 임기 초에는 동반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번 주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또 우주항공 얘기하다가 시장 얘기를 잠깐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루어진 한 주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가까운 상황들인데, 그러한 맥락이 임기 초기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트럼프 트레이딩을 넘어서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스페이스 X만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이제 다음 달에 또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산업 자체가 커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경쟁이 필수 불가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주항공 자체가 이렇게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스타링크 관련된 저궤도 위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태호 대표님께서. 근데 그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종목에 굉장히 좀 많이 침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는 괜찮은 선택지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일 파트너, 저는 솔직히 우주항공 관련돼서 종목들을 네. 확실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예. 대부분 우주항공 관련주라 그러면 대부분 좀 섞여 있는 게 방산이랑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실까요? 아니면은 네. 뭐 지금 나오는 그냥 우주항공 일반적인 종목들이 더 우세하다고 보실까요? 네, 제가 투자 팁을 드리자면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세트레가이. 네, 네. 세트레가이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누리호 4차 발사 이슈에 제일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올해 4분기 때 발사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발사 전에 공략하고 발사를 앞두고 주가 많이 오를 때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세트레가이가 국내에서 아마 이 기업처럼 인공위성 개발과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공위성 분야에서만큼은 세트레가이가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기술력이 너무 멋져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사를 거쳐서 이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어떤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카이가 인수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이 제노코. 제노코도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카이가 러브콜을 보냈겠죠. 아마 공식적으로 올해 3월 정도에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이 제노코는 이제 방산이 이제 캐시카우고 우주항공 사업이 이제 성장 엔진입니다. 그래서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우주항공 시장 성장에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노코 같은 기업도 제가 볼 때는 퀄리티가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기업들은 뭐 되게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생산 업체거든요. 네네. 이 기업들이 다 발사체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탑티어급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 어떤 우주항공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고객사인 보잉, 에어버스 이런 기업들이 네. 우주항공 시대가 열릴 때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스몰캡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있다. 이 정도로 메모하고 타점만 잘 잡으면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원래 질문을 이태호 파트너께 돌아가자면, 뭐 스페이스X나 이제 민간 주도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 쪽을 보자면 뭐 임종현 파트너가 짚어주신 기술력 말고 어떤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이 찍히는 기업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우주항공 쪽을 보면은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본다라기보다는 방금 임종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이 있는 거를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선호한다,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방산에 대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기업과 그다음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을 보는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주항공단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개화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그동안 영업 적자를 계속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현재 시점에 초반 단계에 진입이 되어 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만약에 재무상으로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자 폭을 줄여가는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네네. 충분히 양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단을 바라보는 것은 뭐 어떤 실적에 대한 현재 찍히고 있는 수치를 보고 접근한다라기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지금 시점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자율주행 관련이었죠. 자, 올해 정말 많은 주도 섹터들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자율주행도 그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AI 기업들이 기술 개발 진행 중이다. 정말 뭐 대기업들이 좀 들어온다면 그만큼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한 분 우리 최영동 파트너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예, 맞습니다. 이거 정말 뭐 상승으로 가는 종목 좀 찾아줘. 자율주행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율주행 올해 키워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앞서서 우리 두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이 주제의 거의 끝판왕이 이 자율주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쪽이 잘 돼야지 그 뒤로 따라오는 뭔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율주행의 현재 1월 달까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자율주행은 아마 우리 이 대박천국 일부 코너를 제외하고 나서도 많은 시간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는 뭔가 그만큼의 기대감들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좋으면 좋았지 나쁜 측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성장 종목군들이 이야기를 할 때 기대감들을 일단 첫 번째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네. 그 뒤에 뭔가 실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자율주행의 현재까지의 횡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년도에 우리 로보택시 일정을 한번 거슬러 가서 보자고요. 자,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한번 제 화면을 좀 잡아주시게 되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로보택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나왔던 기술 자료입니다. 그냥 뭐 이거예요. 이 화면으로 하나로 끝인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손잡이도 없고요. 이 안에 이 인테리어를 보시게 되면 핸들조차 없었던 로보택시였습니다. 뭐 물론 이제 현실적인 모습들에서 과연 이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에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뭐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외형을 이룬 상태에서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진 행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로보택시에 대한 레벨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레벨 4에서 레벨 5 정도 이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레벨 4와 레벨 5 때에 이제 붙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되는 이제 에이다스 레벨당 카메라 탑재라든지 레이더, 라이다 탑재량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레벨 2와 레벨 3 대비해서 엄청난 많은 하드웨어가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하드웨어는 굉장히 소수가 들어가고 광학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광학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센서 측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뭐 초음파 센서라든지 적외선 센서라든지 뭐 장단점이 각각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현재 지금 자율주행에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구글의 웨이모죠. 2026년도에 마이애미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이전에 7조 7천억 원 정도의 펀딩을 완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자율주행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 자율주행 순위를 한번 매겨봤더니 중국의 바이두가 2019년도에는 8위였던 기업인데 2023년도에 우리가 순위를 매겨봤더니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이 엄청난 기술 경쟁, 규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의 로보택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구간에서 뭔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너무 처져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또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2025년도 뭐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상당히 사업 전개를 좀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글로벌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은 당분간 강세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하드웨어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나 좋아요.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강세는 정말 폭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끈기가 없어요. 종목군들이. 다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그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은 하드웨어도 물론 좋겠지만 과연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뭐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시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율주행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도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업종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의 끝판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AI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 섹터가 좀 어떻게 엮일지 궁금한데 이태호 파트너, AI가 자율주행과 어떻게 조금 연관성을 가지고 올라갈지 네.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올해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 굉장히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올해 뭐니 하더라도 결국에 AI 섹터가 가장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AI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파급되는 어떤 파생되는 산업들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율주행과 로봇은 빠지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향후 5년 내 AI의 어떤 최종 단계라고 보면은 AGI라고 하는 이 이제 범용 그 인공지능 시장이 좀 도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GI 시대가 좀 도래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이미 디바이스가 깔려 있는 어떤 이제 자동차라든지 로봇 네. 같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야지만이 AGI에 대한 어떤 시장이 좀 더 개화가 될 수가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 가장 해당 AGI의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이 로봇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 모델을 최적화시키기 마련인데 네. 그 이제 연산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또 전력입니다. 근데 전력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배터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배터리 또한 로봇이라든지 이미 자동차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자체가 이 AGI 시장을 만드는데 가장 적절한 폼팩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자율주행 섹터는 역시나 AI 산업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또한 쉽게 꺾이지 않고 올 한 해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채팅방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오랜만에 좀 이슈가 좀 됐었던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임종현 파트너, 아까 뭐 생물보안법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예.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안에는 뭐 반도체도 지금 있을 것이고 네. 바이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태양광 관련해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게 또 트럼프라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거는 뭐 그냥 단순 테마 이슈로 보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이제 태양광 모듈 기업들이 이제 거듭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펀더멘탈이 근본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이슈가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격 자체가 빠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 업체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되고 또 중국산 태양광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제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정책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만약에 배제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공급 부족 얘기도 잘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자연스럽게 태양광 모듈 가격은 우상하게 될 거예요. 이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미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는 하나솔루션이 최대 수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폴리실리콘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 사업도 모두 영위하고 있는 OCI 홀딩스도 수혜를 보겠죠. OCI 홀딩스는 이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는 타티어급 기업이고 또 미국의 태양광 모듈 기지도 생산 기지도 이제 구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OCI 홀딩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수직 급반등을 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이쁘장한 눌림목이 나올 때 거래량이 좀 잠잠해질 때 그럴 때 공략하면은 수익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문 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